안녕하십니까. 좋은 열매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자가 대신 내준 증여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서 그 증여세도 부모님이 내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세금 낸 건데 이것까지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많이 비교하시는 게 상속세와 비교하시거든요. 문제가 좀 다른 게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중에 누구나 상속세를 내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연대 납세 의무라서 얘가 안 내면 얘가 내고 얘가 안 내면 얘가 내고 누구나 아무나 내라. 이게 상속세의 의무거든요. 근데 증여세는 다릅니다. 증여세도 물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주소나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경우 거의 실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의 이거는 파산이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라 부채나 이런 걸 갚아주는 그런 증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파산을 했는데 금융권에 쫓겨다닌다. 이게 너무 안쓰럽다. 그래서 이 빚을 갚아준다 대신. 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좀 의미가 있는 건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부모가 거주자고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가 증여를 하는데 증여세를 한국에서 걷기가 쉽지 않잖아요. 해외에 있는데 너 세금 내 하고 이렇게 추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를 줘서 증여로 송금하기 전에 의무를 증여한 사람에게 줘가지고 너가 대신 내라 아니면 자녀 보고 내라고 하든지 둘 중에 아무나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내줄 수 있는 경우는 세 번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찾기가 힘든 거고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증여세를 내줘도 문제없는 경우는 비거주자밖에 없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 의미가 있고요. 재산을 주는 것과 별도로 세금도 내줄 수 있다는 건 상속이나 증여 관점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건데 이 케이스 외에는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건 증여입니다. 그러면 증여세 연대 납부 의무가 없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예를 들어 5억을 증여했다. 증여세가 1억이라고 했을 때 나는 5억으로 증여받은 걸 신고하고 1억을 증여세를 냈는데 이게 아닌 거죠. 1억을 세금을 대신 내준 것도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6억이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면 6억으로 해서 증여세를 또 신고하다 보면 증여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 것도 또 대신 내줬기 때문에 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증여를 할 것이다. 이게 확정이 되면 신고하시는 세무사님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증여세도 내주고 싶은데 이러면 증여 재산가액이 얼마로 잡힙니까? 하면 세무사님들이 계산을 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는 이유는 증여세를 내는 게 아깝기도 하고 그 돈까지 내면 자산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증여는 증여대로 하되 증여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차용을 좀 받으시던가 차용증을 해서 이자를 드리는 정말로 차용,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해서 나중에 갚겠다. 당장에는 내가 증여세까지 낼 돈은 없고 이 증여세를 좀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이건 갚겠다. 이렇게 해서 차용증을 쓰시던가 또 하나는 이 증여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증여를 5억을 받았어요. 그럼 5억에 대한 증여를 신고하고 그럼 이 5억에 대한 증여세가 1억이라고 하면 이 1억에 대한 부분은 할아버지께 증여를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재원이 있다고 가정하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모 그리고 직계 존속은 합산되어서 증여세가 합산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영상은 저의 지난 영상을 확인하시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증여 공제에 대해서는 합산이 되지만 증여 세율을 계산하는 데는 별도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께 5억을 받으면 그 이상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는 30%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로부터 1억을 증여받게 되면 세대생략 가산된다는 가정하에 13%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가 내는 게 맞지만 그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런 경우에 도움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면 증여세 내는 거에 대해서 차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증여한 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증여한 사람이 그냥 내주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나중에 추징당할 위험이 있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았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는데 어머니가 대신 증여세 낼 걸 증여해준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배우자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존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